영재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네, 누구세요? 영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잖아. 비밀번호가 안 맞아. 아, 비밀번호요? 바꿨어요. 뭐라고? 왜 바꾼 거야? 이제 엄마는 여기 들어오실 필요 없잖아요. 제 인생도 있고. 영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짐은 옆 편의점에 맡겨뒀으니까 찾아가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순입니다. 올해 67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선 매일 아침 조개를 줍고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되었네요. 하지만 1년 전 그 차가운 겨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제 삶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988년 남편과 함께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을 때가 생각나요. 당시 전세로 살던 돈에 은행 대출을 끼고 10년 동안 모아둔 적금을 다 털어서 겨우 마련한 집이었죠.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어요. 서로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우리 부부에겐 꿈이 있었거든요. 이 아파트가 우리 아들 영재의 미래가 될 거야.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에요. 그 말대로였습니다. 좋은 학군에서 공부한 영재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도도 잘했죠. 영재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가난 말기.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영재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다행히 아파트 대출은 다 갚아놓은 상태였죠.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지금은 제가 엄마 기둥이 될게요. 대학교 졸업식 날 영재가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저 뿌듯했죠. 그러다 작년 봄 영재가 처음으로 이나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나라고 해요. 세련되고 단정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줍게 웃으며 제게 꽃다발을 건네던 그 모습이 그날 이나가 들고 온 꽃다발은 하얀 프리지아 꽃이었어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며칠 동안 거실에 두고 매일 들여다보았죠. 이나는 첫 만남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나 봐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를 닮으셔서 그런지 첫 만남인데도 너무 편해요. 수줍게 웃으며 건넨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아온 제게 딸이 생긴다는 건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이나는 제가 식사 준비하는 내내 부엌에서 저를 도왔어요. 어머님 된장찌개 끓이시는 거예요? 저도 해봐도 될까요? 나중에 영재 오빠한테도 어머님 손맛 비슷하게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얼마나 예쁜 마음인가요? 영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미리 배우려는 그 모습이 기특했어요. 비록 칼질이 서툴고 간도 잘못 맞추는 초보였지만 그 진지한 표정만큼은 참 예뻤죠. 어머니, 저희 주말마다 와서 인사드릴게요. 영재 오빠가 이렇게 멋진 어머니 곁에서 자랐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이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주말마다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직장 다니느라 바쁠 텐데도 한 달 내내 빠짐없이 왔죠. 영재의 얼굴도 달라졌어요. 이나를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마치 첫사랑에 빠진 고등학생 같았어요. 엄마, 이나 괜찮죠? 제가 잘 선택했죠? 그렇게 묻는 아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수줍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이나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거든요. 예식장도, 신혼집도, 심지어 저희 집 근처로 알아봤다고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이런 며느리가 있나 싶었죠. 하객들로 가득 찬 결혼식 날. 저는 앞자리에 앉아 연신 눈물을 훔쳤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나는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둘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은 열흘 일정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어느 날 현관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확인을 해보니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새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아침마다 이나가 예쁘게 차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보내는 일상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어머니, 주말에는 제가 반찬 좀 배워도 될까요? 이나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며느리 덕분에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비록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눌리기도 하고 김치찌개가 너무 짜서 다시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 테니까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신경 쓰여서 저도 어머니처럼 잘하고 싶은데 옆에 계시면 자꾸 긴장되네요. 그 말을 시작으로 부엌은 점점 이나의 영역이 되어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며느리도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영재 오빠, 아침은 제가 차릴 테니까 늦게 일어나도 돼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거 보면 너무 죄송해서요. 이나의 그 말은 달콤했지만 왠지 가슴 한편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어온 새벽 준비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주말 아침이면 늘 하던 장보기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저희 마트 가려고요. 시장은 어머니 혼자 가시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시장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30년 동안 다닌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참았죠. 젊은 사람들은 마트가 편하다고 위안하면서요. 식사 시간도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회사 앞에서 먹고 올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드세요. 한 번, 두 번, 어느새 저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텅 빈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마치 손님이 된 것 같은. 어머니, 이제 저희가 이사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신혼부부는 따로 살아야죠. 이나는 그 말을 꺼내다가 얼른 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죠. 하지만 그 순간 스친 이나의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밤이면 건너편 방에서 들려오는 소곤소곤한 대화 소리. 오빠, 우리도 이제 그 뒷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자꾸 커져갔어요. 이나의 본격적인 변화는 그날 저녁부터였어요. 제가 쓰던 찬장을 정리하려 하자 손을 댔죠. 어머니, 이 그릇들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새로 예쁜 걸로 바꿨어요. 남편이 퇴직금으로 사준 그릇 세트였는데 이나는 그걸 싸구려 그릇처럼 취급했어요. 제 마음에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찬장을 열어보니 20년 넘게 써온 그릇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버리긴 아까워서 지하 창고에 넣어뒀어요. 어머니도 새 그릇이 더 좋으시죠? 이나의 말투에는 더 이상 처음처럼 달콤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제가 끓여주던 미역국도 이제는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영재 오빠, 요즘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서요. 제가 퀴노아 샐러드로 준비했어요. 이게 무슨 맛인지 싶었지만 영재는 이나가 차려주는 건 뭐든 맛있다고 했어요. 점점 제 존재가 줄어드는 것 같았죠.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나가 갑자기 청소기를 켰어요. 어머니, 여기서 TV 보시면 제가 청소하기가 불편한데
방에 가서 보시면 안 될까요?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오빠, 우리도 이제 슬슬 집을 알아볼까? 신혼부부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엄마가 오빠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순 없잖아. 우리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영재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다음 날부터 이나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부엌에 들어가려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거실에 있으면 방해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저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나가 입을 열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허리 검진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따라 병원이 유난히 복잡했어요. 접수하는데 한참 걸렸고 대기 순서도 길었죠. 원래는 1시간이면 끝날 검사였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허리가 아파 꼿꼿이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빨리 집에 가서 점심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버텼죠. 환자분, 검사 결과가 좋지 않네요. 디스크가 눌린 것 같아요.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병원에 가봐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죠. 9424. 아, 실수했나? 다시 한번 눌러봤어요. 9424. 이상했어요. 20년 넘게 써온 번호인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또다시 눌러봤죠. 영재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네, 누구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선 아들의 목소리. 영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잖아. 비밀번호가 안 맞아. 아, 비밀번호요? 바꿨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뭐라고? 왜 바꾼 거야? 이제 엄마는 여기 들어오실 필요 없잖아요. 제 인생도 있고. 영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디스크가 눌렸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짐은 옆 편의점에 맡겨뒀으니까 찾아가세요. 인터폰이 끊겼어요. 30년이 아파트에서 보낸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 산 집. 영재가 첫걸음을 떼고 말을 배우던 곳. 수능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거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단을 내려왔죠.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 작은 캐리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30평생 살아온 집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고작 그것뿐이었죠. 편의점 알바생이 안타까운 듯 저를 바라봤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데 누군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아들이 쫓아냈다더라.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바뀌었어요. 그날 밤 친구 미자네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제 마음처럼 차가웠어요. 미순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일 당장 법원 상담센터부터 가봐. 미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맞아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 상담센터를 찾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 문을 열었죠. 네, 그러니까 증여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변호사님이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주머니, 다행입니다. 민법상 증여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상대방에게 견저한 부양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증여를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의 경우 두 가지 조건 모두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특히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내쫓은 행동은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게다가 증여 직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일 수도 있죠. 손이 떨렸어요. 이나가 했던 달콤한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을까요? 아주머니,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변경한 날짜, CCTV 영상,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날 현관 앞에서 저를 봤던 분이요. 혹시 병원 진단서도 필요할까요? 분명 그날 병원에 다녀왔었는데. 그래요. 허리 디스크 진단서가 있죠. 아픈 시어머니를 한겨울에 거리로 내쫓은 일. 이 자료들만 모으면 승산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께서 평생 모아오신 재산이잖아요. 반드시 되찾으셔야죠. 변호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캐리어를 끌고 나오던 그 참담함이 단단한 의지로 바뀌었어요. 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영재야, 엄마가 잠시 나갔다 왔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구나. 괜찮아. 엄마도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볼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답장을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미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날이 맑았어요. 마치 앞으로 걸어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죠. 증거 수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갔죠.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그날의 진료 기록도 받아왔어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를 한겨울에 집 밖으로 내쫓은 정황.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찾아갔어요. 할머니, 그날 상황이 다 찍혀 있어요.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한 달이니까 다행이네요. 젊은 경비원은 제 사정을 듣고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현관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던 제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죠. 옆집 이웃들도 하나둘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그럼요. 증인으로 나서 드릴게요. 그 며느리가 미순 씨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이런 이웃들의 마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변호사님은 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에게 발송될 내용 증명도 작성했죠. 아주머니, 이제 곧 내용 증명이 갈 겁니다. 아마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어쨌든 영재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걸려온 영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용 증명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산 이 아파트를 되찾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을 되찾는 거였죠. 이나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벽이 생겼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어요. 증거도 충분하고 비슷한 판례들도 많다고. 특히 증여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결정적이라고 하셨죠.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할 거예요. 이제 공은 던져졌습니다. 당신들이 던진 첫 번째 주사위는 저를 내쫓는 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주사위를 던질 차례예요. 창밖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 제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마음속에는 눈보다 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첫 재판날이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영재와 이나.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이나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영재는 제 눈을 피했죠. 법정에 들어서자 가슴이 뭉클했어요. 평생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아들과 법정에서 마주하고 있다니.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증인은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집 할머니의 증언이 시작됐어요. 그날 아침부터 수상했어요. 청소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짐을 다 싸더라고요. 그러더니 편의점에 맡기고. 이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리 계획했던 일이 들통난 거죠. CCTV 영상도 공개됐어요. 허리를 부여잡고 현관 앞을 서성이는 제 모습. 법정 안이 숙연해졌죠.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이나가 갑자기 일어났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나의 고백이 시작됐어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 계획적으로 저를 내쫓으려 했다는 것. 법정이 술렁였어요. 영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이나는 흐느끼고 있었죠. 피고 측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영재가 힘없이 일어났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나가 이런. 그 순간 이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오빠도 다 알면서 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 재산을 숨기려 했잖아요. 내 아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 이상으로 심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던 영재마저. 복도에서 영재가 다가왔어요. 엄마, 저 그게.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으니까요. 영재야, 이제 됐다.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재산이었구나. 발걸음을 돌렸어요. 뒤에서 영재가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높았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았죠. 판결이 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원고 승소를 선고합니다. 담담한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증여 이후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증여 취소를 인정합니다. 순간 이나가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영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법정만 바라보고 있었고요. 법원을 나서는데 변호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파트는 다시 아주머니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영재 부부에게 이사 나갈 것을 통보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그들이 느껴볼 차례였어요. 엄마, 우리가 잠시만 더. 영재가 찾아와 애원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한 달 안에 비워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 신청할 거야. 차갑게 등을 돌렸죠. 제가 겪었던 그날처럼 그들도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들은 소식이었어요. 이나가 회사를 그만뒀대. 영재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더라. 법적 분쟁 중인 게 알려지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겼대. 저기 미순 씨 아들 부부 말이야. 은행 대출금 갚느라 펑펑 울더라고. 이웃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호화롭게 살았나 봐요. 제 재산으로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된 거죠. 아파트 정리를 하면서 옛날 짐을 뒤적이다가 영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발견했어요. 학교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대학 입학식 날의 사진, 눈물이 날려다가 이내 멈췄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생숭했어요. 30년을 살았던 이 집을 떠나는 건 그래도 제 선택이었어요. 부동산 아저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매매가가 많이 올랐네요. 이 돈이면 바닷가에 예쁜 카페도 하나 차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니까. 그날 밤 텅 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서의 마지막 밤,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죠.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작년 겨울 제가 쫓겨나던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 의지로 떠나는 거니까요. 아파트를 팔고 일주일째 강릉 근처 바닷가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카페를 열기 좋은 자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제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바다가 잘 보이는 자리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보여준 건물은 조금 낡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바다 전경이 무척 예뻤어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바로 앞 해변이 요즘 SNS에서 핫하대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뭘 안다고 카페를 열 생각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손님의 마음을 읽는 법, 맛있는 음식을 내는 법.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바닷바람이 상쾌했어요. 서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로움이 느껴졌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옆하게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작은 카페를 열어보려고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카페가 잘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용기가 났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고 바리스타 학원도 등록했죠. 수업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에 갔어요. 저보다 훨씬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됐지만 어머니, 손놀림이 대단하세요. 경험 있으신 것 같은데요? 강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동안 식당 일을 하면서 익힌 손놀림이 도움이 된 거죠.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하나둘 가구들이 들어왔어요. 창가에 테이블을 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손님들이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겠구나. 메뉴도 하나씩 정했어요. 제가 잘하는 된장찌개를 응용해서 된장 라떼도 만들어보고 젊은 친구들은 신기하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완전 새로운데요. 지식을 하러 온 젊은이들의 반응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그러다 문득 서울에서 온 택배 하나를 받았어요. 어머니, 새로 시작하시는 거 잘 되길 바랍니다. 짧은 쪽지와 함께 예쁜 커피잔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커피잔은 창고에 넣어뒀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바닷가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카페 간판이 달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나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카페 오픈을 하는 날이에요. 바다를 보다라는 이름을 달았죠. 창가 자리마다 바다가 보이니까요. 첫 손님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할머니, 저희가 첫 손님인가 봐요. 젊은 커플이 들어왔어요. 된장 라떼를 시키더니 신기해하면서 사진도 찍고 SNS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맛있다. 할머니, 카페에 SNS 올려도 돼요? 하루가 다르게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된장 라떼가 입소문이 났나 봐요. 젊은 사람들이 신기하다며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머, 이 카페 얼마 전에 TV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카페 차리신 거 사연 있다면서요? 손님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피식 웃었어요. 그들은 모르겠죠.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이겨내고 여기 왔는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영재가 생각났어요. 어제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영재 어렸을 때랑 꼭 닮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영재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미순 씨, 혹시 아들이 이혼했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오랜 지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나와 갈라섰대요. 회사도 그만두고 취직을 준비 중이라던데.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영재가 힘들어할 생각을 하니 가슴 한켠이 아팠죠. 그래도 이제는 제 삶이 더 중요했어요. 사장님, 이거 드세요. 저희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가게 손주가 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 정성이 고마워서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봤죠. 할매표 김치 크림 라떼. 손님들이 또 신기해 하더라고요. 어머, 이것도 맛있어요. 할머니는 진짜 센스쟁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냥 살다 보니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녁 바닷바람이 카페 안으로 살랑 불어왔어요. 마치 잘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카페를 연 지 1년이 되던 날 동네 이웃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이제 저희 카페가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요. 단골 손님들이 모여 축하해 주시고 꽃다발도 받았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영재가 서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죠. 카페가 잘 되신다고 해서 한번 와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손님이니까 주문하시겠어요? 차갑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가 유명해지셨다고 해서 이제 정말 잘 사시는 것 같아서. 영재가 떠나며 봉투 하나를 놓고 갔어요. 열어보니 생활비와 용돈이 들어있었죠. 필요 없어요. 카운터로 돌아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제 난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복수는 나를 버린 사람들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 오늘도 카페 문을 열어요. 따뜻한 바다, 내음이 가득해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의지로 연 이 작은 카페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